은정이 소리쳤습니다. 라운지 안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왜 이러는 거야? 효진이 차갑게 웃었어요. 왜긴 왜야? 40년 동안 쌓인 게 있으니까. 넌 회장되고 잘 살았지만 난이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그 순간 난이가 일어나려다 휘청거렸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쿵 소리를 냈어요. 테이블 위 잔들이 쨍그랑 부딪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빛낭독실입니다. 오늘도 깊은 울림과 반전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왔어요. 무료로 편하게 들으시고 잠시 마음 내려놓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어요. 그럼 4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강남 한복판, 밤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호텔 건물 25층. 배은정은 스위트룸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 분기 실적 보고서가 화면 가득 펼쳐져 있었고 빨간색 그래프 선이 은정의 눈동자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호텔 체인 회장. 언론에서는 은정을 자수성가한 여성 기업인의 표본이라 불렀습니다. 45세 대기업 임원 자리를 박차고 나와 독립했고 50대 중반에 수도권 호텔 체인 3곳을 거느린 회장이 되었으니까요.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그리고 서울 강남. 은정의 이름 석자가 박힌 호텔 간판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을 닫고 나면 방 안은 이상하게도 너무 조용했어요. 킹사이즈 침대는 덩그러니 비어 있었고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탁자 위에는 반쯤 식은 아메리카노 한 잔. 은정은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쓰디쓴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속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은정은 속으로 웃곤 했어요. 성공이 뭘까? 호텔 객실 300개를 채우는 건 쉬운데 내 마음속 빈 공간 하나는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부르르 진동했어요. 카카오톡 알림. 화면에 떠오른 이름이 은정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고 3학년 2반 동창의 단톡방. 은정은 피식 웃었어요. 40년이 흐른 지금도 이 단톡방 이름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학년 2반. 1983년 교복 치마 주름이 뻣뻣하던 그 시절. 분필가루 날리던 교실 책상에 새겨진 낙서. 쉬는 시간마다 복도에 울려 퍼지던 웃음소리. 메시지 창을 열자 채팅이 한참 올라와 있었습니다. 야, 여러분. 올해가 졸업 40주년이래. 헐, 진짜? 우리가 벌써 그렇게 됐어? 은정아, 이번엔 진짜 제주도 간다 중문으로. 다들 산 사람은 살아서 모이자 나 무릎 수술하고 처음 여행인데 기대된다 키읔키읔키읔. 은정은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했어요. 프로필 사진 속 친구들 얼굴은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지만 채팅창 말투는 여전히 고등학생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손자 돌잔치 사진을, 누군가는 등산 인증샷을 올렸고 누군가는 여전히 옛날 농담을 던지며 웃음 이모티콘을 연발했어요. 그때 정효진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반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장님 모시고 가는 여행이니까 호텔은 은정이가 좀 봐주겠지? 제주도 특급 호텔 커넥션 있잖아. 은정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농담인 듯 진심인 듯. 효진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칭찬인 듯 비꼬고 웃는 듯 쏘아붙이는. 다른 친구가 답장을 달았어요. 효진아,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가자. 하지만 효진은 바로 또 한 줄을 쳤습니다.
아니야, 은정이 인맥 쓰는 게 우리한테도 좋은 거지 뭐. 은정은 답장을 고민하다가 그냥 스마일 이모티콘 하나만 보냈습니다. 더 이상 말이 길어지면 괜히 신경전이 될 것 같았거든요. 40년 전에도 효진은 이런 식으로 은정을 건드렸어요. 미묘한 질투의 물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차갑고 끈적한 감정. 은정은 채팅창을 다시 내렸습니다. 그러다 참가자 명단에서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최난희. 난희는 채팅창에서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짧게 올라오는 한 줄. 저도 갈게요. 비행기표는 제가 알아서 끊을게요. 담백하고 조용하고 거리를 두는 말투. 다른 친구들이 손자 사진을 올리고 여행지 추천을 떠들 때도 난이는 그저 조용히 좋아요만 눌렀습니다. 은정은 난이의 프로필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흐릿한 화질 속에서도 난이의 눈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짧게 자른 머리, 수수한 티셔츠. 40년이 흘렀지만 난이는 여전히 그 시절처럼 조용했어요. 문득 은정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983년 5월 교무실 앞 복도. 햇살이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던 오후. 흰 양말, 무릎까지 내려오던 교복 치마,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작은 어깨. 난이는 그날 복도 벽에 기대서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교무실 문 너머로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가 새어나왔고 복도를 지나가는 아이들은 난이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은정도 그 복도를 지나갔어요. 난이와 눈이 마주쳤지만 은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날 이후 난이는 학교에서 사라졌습니다. 전학이라는 말이 돌았고 누군가는 퇴학이라고 속삭였어요. 은정은 묻지 않았고 효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어요. 은정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 불빛이 반짝였지만 은정의 눈앞에는 1983년 봄날의 복도가 겹쳐졌어요. 그날 있었던 일은 서로 말하지 않고 묻어둔 채로 나이만 먹어왔습니다. 은정도 효진도 난이도. 휴대폰 화면이 꺼지기 직전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제주에서 만나요. 다들 건강하게. 난이의 메시지였어요. 짧고 담담하고 그래서 더 묘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은정은 노트북을 천천히 덮었어요. 분기 보고서도 투자 계약서도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여행이 그냥 웃고 떠들다 끝나는 친목 모임이길 바랐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묻어둔 침묵이 제주 바다 앞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지도 모른다는 걸. 은정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도의 냄새가 오래된 기억의 서랍에서 새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분필가루 냄새, 왁스 칠한 복도 바닥 냄새, 그리고 그날 난이의 어깨에서 풍기던 하얀 비누향.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주행 비행기를 타기까지 1회가 남았어요.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김포공항 출국장, 오전 9시 30분. 배은정은 검은색 캐리어를 끌고 탑승구 앞에 섰어요. 평소 출장 때 입던 정장 대신 편한 린넨 재킷과 면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은정아, 여기. 멀리서 손을 흔드는 동창들이 보였어요. 6명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트로트 가수 얼굴이 새겨진 목쿠션을 두른 사람, 손에 호두과자 봉지를 든 사람, 선글라스를 머리에 올린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야, 회장님 나오셨네. 누군가 농담처럼 외쳤습니다. 은정은 손을 흔들며 다가갔어요.
포옹하고 어깨를 두드리고 오래간만에 만난 얼굴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효진은 조금 떨어져 서 있었어요. 밝은 노란색 바람막이를 입고 팔짱을 낀 채 은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효진의 눈빛은 웃고 있었지만 묘하게 날카로운 구석이 있었어요. 은정아, 제주 호텔 예약 다 해놨어? 효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뉘앙스가 미묘했어요. 응, 중문에 괜찮은데 잡아놨어. 다들 편하게 쉴 수 있을 거야. 은정이 답했습니다. 역시 회장님은 다른 애 효진이 피식 웃었어요. 칭찬인지 비꼬민지 애매한 웃음이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일행은 비행기에 올랐어요. 1시간 남짓 비행 끝에 비행기는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항 도착장, 트로트 리메이크 곡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고 렌터카 광고판이 형형색색 빛났어요. 캐리어 끌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섞였고 단체 조끼를 맞춰 입은 관광객들이 가이드 깃발 뒤를 따라 줄지어 걸어갔습니다. 은정 일행도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5월의 제주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따뜻하고 습하고 바다 냄새가 섞인 공기. 렌터카 2대에 나눠 타고 일행은 중문 신도시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고 야자수가 늘어선 해안도로를 달렸어요. 누군가 옛날 노래를 틀었고 차 안은 금방 떠들썩해졌습니다. 야, 중문 맛집 검색해봤는데 흑돼지집 진짜 맛있대. 오늘 저녁은 해산물 먹자. 하지만 은정의 시선은 100m 너머에 있었어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최난희. 난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캐리어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말없이 30분쯤 달렸을까요? 중문 신도시 고급 호텔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하얀 대리석 외관, 야자수가 줄지어 심어진 정원, 분수대에서 물줄기가 솟아올랐어요. 호텔 정문 위로 금빛 간판이 빛났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은정은 익숙한 공기를 느꼈어요.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그윽한 아로마 향. 은정이 운영하는 호텔과 같은 체인은 아니었지만 이런 공간은 은정에게 편안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은정을 알아봤어요. 배은정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고 곧바로 디렉터가 나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40대 남자. 디렉터는 은정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회장님, 편안한 여행 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창들은 그 모습을 보며 웅성거렸어요. 역시 은정이는 다르네. 우리도 덕 좀 보는 거지. 효진은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은정 뒤에 서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은정의 등 뒤로 효진의 시선이 날카롭게 꽂혔어요. 디렉터가 룸키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오늘은 다들 푹 쉬시고요. 내일 관광버스 대절해서 중문 관광 쫙 도실 겁니다. 은정의 손에 키가 쥐어졌어요. 1503호. 15층 스위트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은정이 잠깐 디렉터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로비 한쪽에서 누군가 은정의 캐리어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찰나였어요. 은정은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일행은 엘리베이터에 올라 각자 방으로 흩어졌어요. 은정은 15층에 내려 복도를 걸었습니다. 조용한 복도, 카펫 밟히는 소리만 작게 울렸어요. 1503호. 은정은 카드키를 도어락에 찍었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어요. 방 안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바다가 보이는 통창, 소파와 테이블. 은정은 캐리어를 구석에 세워두고 신발을 벗었어요.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피곤이 밀려왔어요.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러 일어나다가 은정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멈췄어요. 하얀 호텔 메모지 한 장, 굵은 볼펜 글씨. 은정은 천천히 다가가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날 내가 한 거짓말. 나만 기억하는 거 아니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은정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문은 잘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왔을까요? 언제? 메모지는 접힌 흔적도 없이 마치 이 방의 원래 소품이었던 것처럼 차분히 놓여 있었어요. 필체는 낯익으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은정은 메모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복도 밖은 조용했습니다. CCTV가 있는 복도, 카드키로 열리는 도어락. 그래서 더 섬뜩했어요. 누가 어떻게 들어온 거지? 은정은 메모지를 구겨 서랍 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번 여행 그냥 웃고 떠들다 끝내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하지만 메모지 속 문장은 선명했습니다. 그날 내가 한 거짓말. 40년 전 복도의 냄새가 제주 호텔 객실 안에까지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분필 가루 냄새, 교무실 문 앞의 긴장감, 그리고 나니의 뒷모습. 은정은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습니다. 제주 바다가 창밖으로 보였지만 은정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2층 조식 뷔페. 통유리창 너머로 제주 바다가 펼쳐졌고 아침 햇살이 하얗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뷔페 테이블에는 따끈한 멸치국, 겉절이, 계란말이, 그리고 호텔식 스크램블 에그와 베이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배은정은 쟁반을 들고 음식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어젯밤 그 메모지가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날 내가 한 거짓말. 나만 기억하는 거 아니야. 은정은 커피 한 잔만 따라 들고 동창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갔습니다. 이미 6명이 둘러앉아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야, 이 호텔 조식 진짜 좋다. 역시 은정이 덕분이야. 은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정효진이 앉아 있었어요. 효진은 샐러드를 포크로 찍으며 은정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은정아, 어젯밤 잘 잤어? 효진이 물었어요.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눈빛은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응, 잘 잤어. 은정은 짧게 답했어요. 그때 다른 동창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우리 수학여행 기억나냐? 경주 갔을 때. 아, 맞다. 그때 기숙사 몰래 빠져나가다가 담임한테 딱 걸렸던 거. 테이블이 한순간 웃음으로 들썩였어요. 하지만 은정의 손에 든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대표로 혼난 게 누구였더라? 누군가 물었어요. 효진이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교무실 끌려간 애들 있었잖아. 기억 안 나? 순간 테이블 분위기가 미묘하게 굳었어요. 누군가 물을 삼키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은정은 효진을 쳐다봤어요. 효진은 아무렇지 않게 샐러드를 먹고 있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있던 최난이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난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효진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근데 말이야, 어젯밤에 재밌는 얘기 들었어. 은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은정이 방에 누가 메모 남겼다며?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은정에게 쏠렸습니다. 은정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가 그래? 효진이 피식 웃었어요.
야, 여기 호텔 직원이 우리 담당이잖아. 어젯밤에 방 앞에 서성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은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효진이 알고 있는 걸까요? 뭐, 비밀 편지라도 받은 거 아냐? 효진이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전혀 웃지 않고 있었어요. 효진의 시선이 천천히 사람들 얼굴을 훑었습니다. 그러다 잠깐 나네 쪽에서 멈췄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갔어요. 은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조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로비로 흩어졌습니다. 늦게 합류한 동창 둘이 체크인을 하고 있었고 로비 소파에서는 여행 일정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은정은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회장님. 은정이 돌아보니 호텔 디렉터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그런데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어요. 회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디렉터가 은정을 로비 구석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문을 닫자 디렉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회장님 객실 앞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은정의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복도 점검을 하는데요. 어젯밤 11시쯤 회장님 방 앞에 누군가 서 계시더군요. 누구였죠?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디렉터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흑백 CCTV 영상. 흐릿한 화질이지만 복도에 서 있는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짙은 카디건, 작은 체구, 그리고 손에 든 카드키. 은정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그 뒷모습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최난이었습니다. 은정의 손이 떨렸어요. 디렉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동행하신 분 중에 아시는 분이신가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창이에요. 저희가 보안상 확인만 하는 거라 특별한 조치는 필요 없으시면.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디렉터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은정은 상담실에 혼자 남아 휴대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CCTV 속 나니의 뒷모습, 카디건을 여미고 고개를 숙인 채 은정의 방 앞에 서 있는 모습, 40년 전 교무실 앞 복도에 서 있던 그 모습과 똑같았어요. 흰 양말, 교복 치마, 고개를 숙인 작은 어깨. 은정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왜 나니가? 메모지를 남긴 사람이 나니라는 건 이제 거의 확실했어요. 하지만 은정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니가 왜 그런 메모를 남긴 걸까요? 40년이 지난 지금 왜? 은정은 상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로비에서는 동창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정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니는 로비 소파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나니를 멀리서 바라봤어요. 나니의 옆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하고 평온했어요. 하지만 은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40년 동안 쌓인 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걸. 은정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더 이상 단순한 동창 모임이 아니었어요. 오후 2시 호텔 정문 앞, 하얀 관광버스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중문 1일 투어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든 가이드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주 서쪽 명소를 쫙 돌아볼 겁니다. 배은정과 동창들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푹신한 시트, 에어컨 바람,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제주 바다. 누군가 뒷좌석에서 과자 봉지를 뜯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벌써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예전에 수학여행 온 기분으로 뒤에서 젓가락 탁자 두드리면서 노래 부르셔도 됩니다. 동창 한 명이 웃으며 말했어요. 야,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 경주 수학여행 갔을 때 누군가 핸드폰으로 옛날 노래를 틀었습니다. 하얀 나비, 슬픈 계절에 만나요. 버스 안이 금방 떠들썩해졌어요. 하얀 나비 훨훨 날아서 동창들이 손뼉을 치며 따라 불렀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졌고 누군가는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야, 진짜 고등학생 된 것 같다. 하지만 은정의 귀에는 다른 노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1983년 교실 창밖으로 들리던 종소리, 그리고 교무실로 불려가던 발걸음 소리.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주 바다가 푸르게 펼쳐져 있었지만 은정의 눈앞에는 40년 전 복도가 겹쳐졌습니다. 그날도 5월이었어요. 1983년 5월 18일. 2학년 교실은 오후 햇살로 가득했고 분필 가루가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 몰래 학교를 빠져나가려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은정도 효진도 난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교무실 앞 게시판에 공문이 붙었어요. 야간 외출 적발 학생 명단. 그 명단 첫 번째 이름이 최난이었습니다. 은정은 복도를 지나가다 멈췄어요. 난이가 교무실 앞에 서 있었거든요. 흰 양말, 무릎까지 내려오는 교복 치마, 고개를 푹 숙인 어깨. 난이는 혼자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은정은 난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난이의 눈빛은 당황스러웠어요. 왜 나만 여기 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은정은 그냥 지나쳤어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은정도 교무실로 불려갔어요. 배은정 학생, 들어와.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은정은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책상 앞에는 교감이 앉아 있었고 옆에 난이가 서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그날 밤 누가 교문 밖으로 나갔지? 교감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어요. 은정은 침을 삼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옆에 난이가 서 있었습니다. 난이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은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하면 은정도 곤란해질 거예요. 장학금, 대학 추천서, 모든 게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난이랑 몇 명이 나갔어요. 은정의 입에서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실과 조금 달랐어요. 정확히는 은정도 나갔고 효진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은정은 자기 이름을 빼고 말했어요. 교감의 눈빛이 난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난이, 너 혼자 나간 거 아니지? 난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난이는 문제 있는 아이로 찍혔습니다. 학교는 난이를 다그쳤고 부모님이 불려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난이는 교실에서 사라졌습니다. 전학이라는 말이 돌았고 누군가는 퇴학이라고 속삭였어요. 버스는 용머리의 안을 지나 중문 해변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시선은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에 박혀 있었어요. 내가 그때 정확히 뭐라고 말했더라. 은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교무실의 공기, 교감의 눈빛, 그리고 난이의 떨리는 손. 그때였습니다. 통로 쪽 좌석에서 효진과 다른 동창 둘이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원래 난이가 그때 일로 학교 날린 거잖아. 은정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근데 그때 교무실에서 누구 말로 정리됐는지는 아무도 몰라. 효진이 낮게 웃었어요.
모르는 줄 알아? 그때 교감이랑 제일 친했던 게 누구였는데. 그 말은 은정을 향한 아주 구체적인 칼날이었습니다. 은정의 손이 꽉 쥐어졌어요. 효진은 알고 있었어요. 그때 교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난이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냈는지. 버스가 해변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중문 해변이에요. 가이드의 밝은 목소리가 울렸지만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동창들이 하나둘 버스에서 내렸어요. 은정은 마지막으로 일어났습니다. 버스 문 앞에서 효진과 마주쳤어요. 효진이 은정을 보며 씩 웃었습니다. 은정아, 옛날 생각 많이 나지? 효진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효진은 은정의 어깨를 톡 치고 지나갔어요. 은정은 버스에서 내려 중문 해변을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어요. 하지만 은정의 귀에는 파도 소리 대신 교무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난이는 멀찍이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람에 카디건이 날렸습니다. 은정은 난이를 바라봤어요. 40년이 흘렀지만 난이의 뒷모습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복도에서처럼, 그날 교무실에서처럼 은정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둘째 날 밤 호텔 1층 라운지 바. 조명이 은은하게 깔린 공간 구석 테이블에는 재즈 피아노 선율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은정과 동창들이 앉아있는 테이블 분위기는 음악과는 정반대였어요. 낮에 중문 관광을 마치고 돌아온 일행은 저녁 식사 후 이곳에 모였습니다. 누군가 와인을 주문했고 맥주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처음엔 웃으며 떠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정효진이 와인잔을 탁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나 CCTV 봤어.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꺼번에 효진에게 쏠렸어요. 뭐? CCTV? 누군가 물었습니다. 효진이 은정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제 호텔 디렉터가 은정이 때문에 복도 카메라 확인했다고 하더라. 은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효진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 왜 하필 난이가 은정이 방 앞에 룸키 들고 서 있었다고 생각해? 테이블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다들 숨죽이며 효진을 바라봤습니다. 최난이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가락만 유리컵 가장자리를 맴돌았습니다. 효진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하얀 종이 한 장. 어디선가 미리 복사해온 듯한 메모의 내용이었습니다. 효진이 그 종이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어요. 이거 은정이 방에서 나온 거라며? 은정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종이 위에는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그날 내가 한 거짓말. 나만 기억하는 거 아니야. 동창 한 명이 종이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효진이 비웃듯 말했어요. 40년 전 교무실에서 누가 거짓말했는지 이제 다들 좀 알고 싶은 거지. 라운지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 물을 삼키는 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은정은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효진아, 지금 이게 무슨... 너 그때 교감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 효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테이블 너머 다른 손님들이 힐끔 쳐다봤어요. 난이 내 인생 망가진 거 다 누구 때문인지 우리 다 알고 있었어. 효진의 말이 떨어지자 테이블이 얼어붙었습니다. 난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효진아 그만해. 누군가 말렸지만
효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교무실에서 은정이가 내 이름 말했잖아. 너만 전학 가고 우리는 멀쩡했어.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은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난이는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낙인 찍혀서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그만해. 은정이 소리쳤습니다. 라운지 안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왜 이러는 거야? 효진이 차갑게 웃었어요. 왜긴 왜야. 40년 동안 쌓인 게 있으니까. 넌 회장되고 잘 살았지만 난이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그 순간 난이가 일어나려다 휘청거렸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쿵 소리를 냈어요. 테이블 위 잔들이 쨍그랑 부딪혔습니다. 난이야. 은정이 달려가 난이를 붙잡았어요. 난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라운지 직원들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난이는 창백한 얼굴로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어요. 난이야, 정신 차려. 은정이 난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난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만해 제발. 난이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나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은정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호텔 직원이 휠체어를 가져왔고 난이를 객실로 안내했습니다. 라운지는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어요. 동창 몇몇이 난이를 따라 일어났고 몇몇은 테이블에 남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효진은 와인잔을 들고 천천히 마셨어요. 표정은 담담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테이블에 남아 종이를 바라봤어요. 그날 내가 한 거짓말. 40년 만에 모인 동창 여행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찢어놓는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웃고 떠들며 추억을 나누려던 여행은 순식간에 심판의 자리로 변했어요. 은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라운지를 나와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회장, 성공한 여자, 자수성가. 그 모든 타이틀 뒤에 숨겨둔 것들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은정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조용한 복도. 카펫 밟히는 소리만 작게 울렸어요.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은정은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습니다. 밤바다는 검고 깊었어요. 파도 소리만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은정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달려온 길. 하지만 그 길 위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부서진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은정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배은정은 자신의 호텔방 커튼을 열어젖혔습니다. 중문 바다의 불빛이 멀리서 깜빡였어요. 어선들의 불빛, 해안가 가로등, 그리고 파도에 반사되는 달빛. 하지만 은정의 마음속은 40년 전 어두운 교무실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라운지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효진의 날카로운 목소리, 난이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테이블 위에 던져진 그 쪽지. 정확히 뭐가 진실이었지? 은정은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구겨서 숨겨뒀던 쪽지를 다시 꺼냈어요. 굵은 볼펜 글씨. 그날 내가 한 거짓말. 나만 기억하는 거 아니야. 은정은 쪽지를 펼쳐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 문이 조심스럽게 두드려졌어요. 노크 소리는 아주 약했습니다. 투숙객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이 두드리는 소리 같았어요. 은정은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어락 렌즈로 밖을 보니 최난이가 서 있었어요. 은정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난이가 서 있었습니다. 카디건을 여며 쥔 두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난이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난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묘하게 낯설어졌어요. 같은 호텔 체인이라도 오늘 이 방은 또 다른 신문실 같았습니다. 난이는 소파에 앉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은정도 침대 모서리에 앉아 난이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거렸어요. 난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룸키저예요. 은정의 손에서 쪽지가 구겨졌어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왜 그랬어, 난이야?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제가 이상한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난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인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문제 있는 애로 낙인 찍혀서 전학 가고 대학도 제대로 못 갔어요. 난이가 손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98년 IMF 터지고 남편은 직장 잃고 집도 날아갔어요. 결국 저는 야간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빌딩 화장실 청소, 계단 닦기, 쓰레기통 비우기. 은정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애들 키우면서 새벽까지 일하고 아침엔 또 애들 밥 차려주고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프고 그렇게 20년을 살았어요. 난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은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난이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연히 옛날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병원에서요. 선생님도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난이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교무실에서 사실은 효진이가 먼저 내 이름을 꺼냈다고. 은정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이미 저를 의심하고 있었대요. 근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정리한 말이 은정이 너 입에서 나왔다고. 난이가 은정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가 한 말 때문에 제 이름이 공식 기록이 된 거래요. 은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난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묻고 싶었어요. 너는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정말 날 팔아넘긴 거였는지, 아니면 너도 어른들 사이에서 휘둘린 건지. 룸키 바꿔치기는 복수의 예고장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을 맞춰보려는 늦은 신문이었어요. 은정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교무실의 공기, 교감의 눈빛, 효진의 한 발 물러난 표정.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은정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이야, 나도 사실 완전히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난이가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하나는 분명해. 은정이 천천히 말했어요. 그날 효진이가 내 이름을 먼저 말했어. 교무실에서 교감 선생님 앞에서. 나는 그걸 부정하지 않았어. 이 인정은 40년 만에 입 밖으로 나온 최초의 진실이었습니다. 나도 내 이름을 말했어. 교감이 물었을 때 난 너랑 몇 명이 나갔다고 말했어. 근데 내 이름은 빼고.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아니다라고 말했으면 기록은 달라졌을 거야. 근데 난 조용히 입 다물었어. 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대학, 내 장학금, 내 미래가 더 무서웠거든. 그래서 너만 남겨두고 나는 도망쳤어.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난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은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난이야, 미안해. 진심으로. 난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때 우리 모두 어렸고 무서웠다는 거. 근데 저는 적어도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난이가 일어섰습니다. 은정도 따라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 앞에 함께 섰어요. 난이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 난이가 돌아봤어요. 내일 우리 셋이 한번 만나요. 은정이, 저, 그리고 효진이.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이가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은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어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침대에 앉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뒀던 진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배은정은 호텔 3층 미팅룸 하나를 조용히 빌렸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6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 하얀 커튼,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 바다. 은정은 커튼을 반쯤 내리고 테이블 위에 생수병 3개와 종이컵을 놓았어요. 오후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은정은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똑똑. 문이 두드려졌어요. 은정이 일어나 문을 열자 최난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보다 얼굴이 조금 나아 보였어요. 난이는 조용히 들어와 은정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았어요. 난이가 생수병을 집어들고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조금 흘렀어요. 다시 똑똑.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은정이 문을 열자 정효진이 서 있었어요. 효진은 선글라스를 머리에 올리고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딱딱했어요. 들어와. 은정이 말했습니다. 효진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난이를 보더니 잠깐 눈을 마주쳤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효진은 테이블 반대편 끝자리에 앉았어요.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마치 40년 전 교무실을 축소해 옮겨놓은 듯한 구도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먼저 입을 연 건 은정이었습니다. 어젯밤 난이가 내 방에 왔어. 효진이 은정을 쳐다봤어요. 룸키 그 아이가 바꾼 거야. 은정이 난이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목적은 복수가 아니었어. 진실을 알고 싶었던 거야. 효진이 비웃었어요. 그럼 회장님이 변호사라도 대신 고용해 주셨어?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숨지 않았어요. 효진아, 담임 선생님 만난 적 있지? 얼마 전에. 효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순간적인 흔들림이 눈빛에 스쳤어요. 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40년 전 교무실에서 처음 제 이름을 꺼낸 게 너라고. 효진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창밖에서 갈매기 우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효진의 입꼬리가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앉았어요. 그래. 효진이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말했어. 근데 그게 왜? 효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차피 다들 널 그렇게 보고 있었잖아. 조용하고 가난하고 문제 있는 애처럼. 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효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말끝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난 은정이가 날 지켜줄 줄 알았어.
근데 교감이랑 집안 어른들이 다 은정이 편이었잖아. 누군가는 희생양이 필요했어. 효진이 난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때 넌 그냥 제일 만만했던 거야, 난이야. 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넌 그걸 지금도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난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제일 만만했다고? 효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은정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천천히 말했어요. 나도 죄가 있어. 효진과 난이가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아니다라고 말했으면 기록은 달라졌을 거야.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난 조용히 입 다물었어. 내 대학, 내 장학금, 내 미래가 더 무서웠거든.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효진이가 내 이름을 말했을 때 난 부정하지 않았어. 교감이 날 믿어줄 거라는 걸 알았어. 근데 난 그 믿음을 이용했어. 난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웃으며 지나가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어요. 은정이 난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지기 위한 자리야. 누가 더 나쁜지 순위 매기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 인생을 혼자 잘못 기억하게 두고 싶진 않았어. 효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 지나간 일 가지고 지금 와서 뭘 어쩌라고. 난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닦고 효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금도 내 인생에 이어져 있는 일이에요. 난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오늘 여기서 적어도 누가 무엇을 했는지는 똑바로 적어두고 싶어요. 효진이 난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난이야 미안해. 효진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진짜 미안해. 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서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난이의 눈빛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우리 40년 전에는 선택하지 못했어. 어른들 앞에서 무서워서. 은정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근데 이번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 진실을 말할지 아니면 또 숨길지.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테이블 위를 비쳤어요. 40년 전에 없었던 선택. 이번엔 셋이 함께 진실을 말할 차례였습니다. 효진이 작게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참 늦게 어른이 됐네. 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된 거잖아요. 미팅룸 밖으로 제주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물러갔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진실 앞에 함께 섰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중문 해변은 잔잔했습니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같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전날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배은정은 호텔 로비에서 체크아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정리하고 영수증을 챙기고 동창들과 마지막 일정을 확인했어요. 자, 다들. 오늘 오전엔 해변 산책하고 점심 먹고 공항 가는 거야. 누군가 밝게 외쳤습니다. 동창들은 하나둘 로비에 모였어요. 옷차림이 편안했습니다. 운동화, 선글라스, 모자. 해변 산책하기 딱 좋은 차림이었어요. 은정은 최난이를 찾았습니다. 난이는 로비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난이야, 같이 가자. 은정이 다가가 말했어요. 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눈빛이 조금 밝아 보였어요. 응. 난이가 일어났습니다. 일행은 호텔에서 나와 해변으로 걸어갔어요. 오전 10시
제주 바다는 햇살로 반짝였습니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며 밀려왔다 물러갔어요. 모래사장을 걷는 발걸음이 푹푹 빠졌습니다. 누군가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었고 누군가는 파도에 발을 담갔어요. 야, 다들 사진 찍자. 동창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단체 사진, 수학여행 때처럼. 사람들이 모래사장에 모였어요. 앞줄은 쪼그려 앉고 뒷줄은 서서 V자를 그렸습니다. 그때 한 동창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야, 이거 봐. 필름 카메라. 오래된 필름 카메라였습니다. 손때 묻은 검은색 카메라 렌즈에는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어요. 이번엔 핸드폰 말고 필카로 한번 찍어보자. 어차피 우리도 필름 세대잖아. 사람들이 웃으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은정은 뒷줄 가운데에 섰고 난이는 은정 옆에 섰어요. 정효진은 난이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은정의 머릿속에 40년 전 사진이 겹쳐졌어요. 1983년 경주 수학여행. 같은 자세로 같은 사람들과 찍었던 사진.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진실을 숨기고 있었지만 지금은 마주했으니까요. 사진 찍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조개 껍데기를 주었고 어떤 이는 파도와 셀카를 찍었습니다. 은정이 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파도가 닿지 않는 곳에 나란히 섰어요. 난이야. 은정이 말했습니다. 나 서울 올라가면 옛날 담임 선생님이랑 같이 학교 찾아갈게. 난이가 은정을 쳐다봤어요. 당신 이름에 대한 기록 정정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 학교 동창회에도 단톡방에도 우리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정확히 쓸게. 난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난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인생 누가 보상해 줄 순 없겠지. 난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그래도 적어도 나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던 건 이제 그만할 수 있을 것 같아.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난이야. 여기까지 와줘서. 난이가 작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난이의 미소였습니다. 나도 고마워.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같은 파도 하지만 매번 다른 모습으로 멀찍이 서서 정효진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효진은 천천히 다가왔어요. 은정과 난이가 돌아봤습니다. 효진이 난이 앞에 섰어요. 입을 열려다 말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 효진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내가 질투가 좀 많았어. 원래. 그 말은 너무 짧고 가벼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알았어요. 그 한마디를 입 밖으로 꺼내는 데까지 40년이 걸렸다는 걸. 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난이는 효진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해변을 떠나는 시간. 관광버스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창들이 하나둘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에서 누군가 또 노래를 틀었어요. 이번엔 최신 트로트가 아니라 옛날 카세트 테이프에서 듣던 발라드였습니다. 슬픈 인연 슬픈 이별. 노래가 흘러나왔고 누군가 따라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주 바다가 멀어져 갔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파도, 그리고 모래사장. 우린 너무 늦게 어른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듯 같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생각했어요. 내가 운영하는 호텔의 객실수보다 한 사람 인생의 방 하나를 정리하는 일이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이제야 첫 키를 꺼내 들었다는 사실이 조금은 숨을 쉬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제주공항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야자수가 지나가고 해안도로가 펼쳐졌습니다. 난이는 조용히 앉아 가방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난이는 펜을 꺼내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은정이 힐끔 쳐다봤어요. 수첩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제주.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은정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렸고 캐리어를 끌며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은정과 난이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효진은 조금 뒤에서 따라왔어요. 보안 검색대 앞에서 세 사람은 잠깐 멈춰 섰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은 없었지만 눈빛으로 통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진실 앞에 함께 섰습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각자의 길로 걸어갔어요. 비행기는 제주를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점점 작아졌어요.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같은 바다였지만 돌아가는 마음은 달랐어요. 무거웠던 짐을 조금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햇살이 구름 사이로 쏟아졌습니다. 40년 만에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든 콘텐츠는 무료로 제공되고 여러분의 응원은 지니어스가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